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지적질 2024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 찾아뵙는 서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 우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최고 우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건강 반드시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가 그 말이 정말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2월 달부터 시작했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 31일에 오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에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국민에게 이로움을 줬느냐? 그렇진 않죠.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그랬던 결과들이 모든 정치권에서 다 나타났던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제 새 희망을 품고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반성도 해야 되고 또 그 반성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2025년에는 보다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의 시작은 우리 총선이 있었죠. 근데 그 총선이 있기 전에부터 불거졌던 것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영상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서로의 극한 대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올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물론 총선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다 이 상대방의 흠을 잡으려고 서로 이제 혈안이 돼 있을 때 우리가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은 또 더군다나 우리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별로라기보다도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이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참담했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표시내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참담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러내놓고 겉으로 이렇게 우리의 실망감을 표시낼 수 없었던 게 총선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회의원 선거가 물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양심에 위반돼서 그거를 스스로 감추려고 했던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여당을 지지하고 또 우리 한동훈 대표와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파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스스로 알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변명으로 일관했죠. 왜냐하면 2024년 이제 지나면서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될 것은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성이 없이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으니까요.
밝은 미래가 우리한테 올 수 없으니까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서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그렇고 또 의대 정원 2,000명 문제도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였습니다. 왜 꼭 2,000명이었을까? 그때 당시에 우리 스스로도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또한 우리 스스로가 뭉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뽑은 또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의 정책이었기에 우리가 그냥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렇지만 우리 서로에게는 다 그런 그 의혹이 있었던 거죠. 왜 꼭 2,000명을 계속 고집을 해야 되는가? 좀 더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말들이 들려올 때 그거를 무시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순차적으로 해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모두가 다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도 사실 의혹이 많이 생기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꼭 고집하는 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때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순차적으로 뭐 200명, 300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또 그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크게 반감이 없지 않았을까. 또 뭐 의사 단체나 그 의사들도 그렇고요. 근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그 병원 가고 이러는 게 크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저는 사실 뭐 병원 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러는 게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방에는 이제 뭐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에 이제 그 의료 그 현실이 그 의사들이 모자라서 우리가 지금 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뭐 나중에는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타당성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말에 스스로의 그 위안을 삼아서 그렇게 변명을 하곤 했었는데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그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어렵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게 참 아쉬운 그 대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 대표가 그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걸 토의해보고 또 논의해보고 거기서 또 좋은 타당한 결과를 도출해내자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로서의 그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한동훈 대표의 노력이 그 물거품이 돼버렸잖아요. 그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열심히 했던 것이 그 대통령의 그 알지 못하는 그런 뭐 고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아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런 거에 그 묻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선 참패했죠.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근데 그 전에 그런 한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도출이 돼서 그 총선이 그렇게 만들어졌나. 근데 그때 그 지금도 그 의문점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끼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있던가 말던가 당선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국민의힘 이름으로만 나가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는 아무런 그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공천만 받으면, 국민의힘으로서의 공천만 받으면 어찌 되든가 말든가, 여론이 어떻든가 말든가 무조건 당선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우리의 그 양심을 더욱더 발휘하지 못하게, 이렇게 그 발현되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크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이제 그 이런 참담한 결과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긴 게 있죠. 이 정치 브로커, 지리산 도사, 명태균. 이게 또 이 나라를, 이 연일 이 정치계를 뒤흔들고 우리 그 뉴스를 뒤덮고, 네? 그 모든 이슈를 그 명태균의 그 파일 뭐 그런 게 또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그 흥망성쇠에 관해서는 아무런 그 대책도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그 국가 발전에 대한 이슈는 다 묻혀버렸던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그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흥미 위주의 그 기사로만 뉴스를 되배하다시피 했으니까요. 그 자기네의 그 정치적 이득에만 따라서 뉴스를 내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 뭐 생각해 보면 국민 생활과는 크게 상관없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냥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네의 그 유불리에 따른 그런 보도만 일삼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그 출신 성분도 알지 못하고 그 정통성에도 전혀 뭐 뚜렷하게 갖고 있지도 않은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명태균 씨의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너무 그 참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휘둘려야 되나 이런 거에. 그런데 그게 그 공천 문제까지 이제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 뭐 김영선 의원 공천 문제가 뭐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말았다 이런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온 나라의 그 문제점들은 파헤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뭐 그 진위를 가리는 그런 뉴스들만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굽니까? 최종적인 책임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뭐 이준석, 뭐 홍준표, 오세훈, 뭐 김영선 이런 건 다 그냥 이 겉다리일 뿐입니다. 이 곁다리일 뿐이에요. 곁다리. 예? 이 지엽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 나무 하나에 그냥 붙어 있는 그 이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문제점이고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관한 그 문제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그 허망한 시간을 낭비했을까요? 그 천금 같은 시간을 거기에 몇 개월 동안을 우리가 쏟아부었을까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러니까 그 상관도 없는 우리 이 국가의 이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그 명태균 게이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뭐 녹취록이 나오고 왜냐하면 상대방에서는 그것을 까뒤집어야지
자기네가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거기에 혈안이 돼서 찾아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상관이 있었냐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 또 뭐 이화영 그 뭐 회초밥 무슨 회유 문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그 이슈화돼서 일어난다는 게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무슨 뭐 또 천공이 어떻고 간간히 또 얘기 나왔죠. 그 뭐 알지 못하는 그 무속인들의 얘기들이 간간히 또 들려왔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 또 명태균하고 또 천공하고 둘이 싸웠다 어쩌다. 누가 더 자기가 더 힘이 세다.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두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때 정말 바른 소리가 필요해서 얘기가 됐던 게 뭡니까? 한동훈 대표가 거기를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까버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어떻게 하면 한동훈 대표를 더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갈까 연구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지막지한 이 12월 3일에 이 사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일들이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한동훈 대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부의 난입니다. 부부의 난. 윤석열 김건희 여사 부부의 난입니다. 이 부부의 난 속에서 거기에 기생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부채질을 해서 일을 더욱더 크게 키운 겁니다. 이런 일이 아니었었으면 지금의 우리 이런 현실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그 초유의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슈 삼고 있는 이런 뭐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이 탄핵되고 또 그 대대행이 뭐 탄핵될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일들이 그 원인을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이 원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원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 원인 제공자가 몇 사람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이 원인을 제공을 해서 거기에 그 자기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해가지고 이 파장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이 아까운 1년이 다 가버린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일을 추진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말을 들어줬더라면, 한동훈 대표가 그 국민 눈높이에 맞추자는 그 슬기로운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라면, 왜냐면 자기 스스로도 당당하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은 결과를 파헤쳐서, 그래 봐, 너네가 까뒤집고 싶은 거 있지, 까뒤집어 봐. 뭐 없잖아. 이랬으면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재명 대표를
이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정작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없어져야 할 그 이재명과 그 더불어 악마들을 지금 저렇게 큰 소리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는 우리의 그 일치된 생각이 뭐였습니까? 저 무도한 이재명과 더불어 악마들을 이 정치권에서 없어지게 하는 게 우리의 그 단일된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그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답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가자고 했던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고 민주주의의 근본 아닙니까? 충분히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자꾸 무리수를 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을 먼저 욕을 하려면, 그러니까 욕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얘기를 하려면 일단 내 잘못을 먼저 뒤집어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뭐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돌을 던지려면 내가 돌 던질 자격이 있는지부터 먼저 봐야 되잖아요. 내가 돌 던질 자격이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도 지금 돌을 맞아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돌을 던지면 그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서로 돌 던지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우리가 돌 던질 사람을 당대표로 뽑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63%의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가 당당하게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려고 한동훈 대표를 뽑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돌 던지라 그랬지 왜 나한테 돌 던지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탓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를? 왜냐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논리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그 조국 문재인 그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뽑을 때 어떤 역할을 줬습니까? 그죠? 야, 쟤네들한테 돌 던져 하고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말대로 공평하게 돌을 던져서 지금의 이 자리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지금은 이렇게 지금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야 왜 우리한테 돌 던져? 쟤네들한테 돌 던지라고 뽑은 거지 내가 우리한테 돌 던지라고 뽑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얼마나 많은 모함을 하고 또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총장을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뭐 법무부 장관이나 뭐 추미애나 뭐 박범계나 뭐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억지로 해서 뭐 직무를 정지시키고. 근데 거기서 학습을 한 겁니까? 그거를 똑같이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한동훈 대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냥 공익을 위해서 나는 다 그 일을 해왔다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공익을 위해서 일을 했고, 또한 조국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문제를 파헤칠 때도 공익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죠? 예,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잘못됐다고 생각된 거를 파헤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또 잘못이 드러나서 조국 징역 갔잖아요. 그 가족들도 와이프도 징역 가고. 그 잘못된 거를 파헤쳤잖아요. 최강욱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공익의 편에 서서 일을 해왔던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에 박범계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었죠. 아니 그때는 칭찬하는데 지금은 왜 이러십니까? 그때 청문회 나와서 얘기했었죠. 네? 그때는 잘한다고 칭찬하고 지금은 왜 이러냐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때 할 때는 잘한다라고 지금에 와서는 또 왜 그렇게 한동훈 대표한테 배신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공익을 위해서 일한 건 똑같은 건데 내 편이나 네 편이나 가리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행동은 똑같은 건데 상대방한테 칼을 디밀 때는 잘했다라고 내 잘못에 칼을 디밀 때는 배신자라 그러고 이게 어디 이런 당나라 같은 법이 있습니까? 이런 그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한테 배신자라 그러면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따르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저는 도대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따라갑니다. 정광훈 목사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다 거길 또 추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거 다 모릅니까? 김건희 여사가 잘못됐다는 거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다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거기를 따라가는 인간들은 도대체 뭡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가서 절하고 야 이런 인간들이 있는 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지금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타파하고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한동훈 대표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를 우리가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나중에는 물론 몰라요. 한동훈 대표도 어떤 길을 걸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여태까지 해온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이나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배신자라는 거에 동조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분탕질을 해놨다고. 무슨 분탕질을 했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분탕질이라면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사실 그게 힘들거든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드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대쪽 같은 사람이 이제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그 정치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귀찮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좋겠는지 그냥 어정쩡한 태도 취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 뭐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쓱 보다가
예? 이쪽이 도움될 것 같으면 그쪽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예? 미래 일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 우리 다 같이 국민의힘이지만,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 친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생각이 그냥 이대로 계속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가면 뭐 다 그냥 지워지고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 겁니까? 지금 똑바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지금 대선이 내년에 이제 시작이 된다면,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변변하게 지금 내보낼 사람 있습니까? 누구를 내보낼 겁니까? 저는 그거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국민 앞에 누구를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런 국민적인 지금 실망감이 극에 달해 있는데, 거기에서 국민적인 실망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는 있겠죠. 누가 한동훈 대표같이 통렬하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또 국민적인 신망을 받을 수도 있겠죠. 신임을. 근데 지금 행태를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얘기했는데 좀 약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기에는 너무 약한 말입니다. 그 말이. 사과가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사과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사과입니다. 약간의 눈치 보는 사과. 지금 뭐 정강훈 목사 자통당 눈치 보고 사과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잃을 게 뭐가 있어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그래서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권세를 누리셨으면 됐지.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그만큼 권세를 누리셨으면 됐지. 또 뭔가를 더 누리셔야 됩니까? 이제는 뭐 나 같으면 겁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맘대로 해. 나 할 만큼 했어. 왜냐면 지금 4년 후에 그때 또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또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디까지 가고 싶어서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말을 정확하게 해야 그 사람한테 기대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제 참 웃기는,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실망감만 주는 단체로 똘똘 뭉친 거는 모르고 자기네끼리 똘똘 뭉쳤대요. 그러면 똘똘 뭉쳐서 정확하게 정체성을 밝히든지, 무엇을 얻고자 지금 그렇게 행동들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대한 지적지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위대한 지적질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동훈 대표를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댓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정체성을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대한 지적질의 방송이 그렇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냉정해져서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그 지지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난세에 어떻게 복귀를 하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길을 깔아줘야 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그 제명 신청했다, 그 김민전하고 뭐 박수영 의원인가 뭐 누가 제명 신청했다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뭐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건 없지만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들어가서 그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새로 창당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더욱더 어려운 길입니다. 그거는 그 아주 그 최악의 상황일 때 얘기고요. 그것 아주 안 좋은 그 결과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명한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가 세력이 약한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소리만 가지고는 사실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에서 당당하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바라는 대한민국의 그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지만 저보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대안을 얘기해 보라고.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명심해서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글이든 뭐 칭찬이든 뭐 지적이든 뭐 채찍질이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줄 수 있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 그 방송이 좀 중언부언입니다. 예, 그리고 약간 뭔가 정리되지 않은 듯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갑진년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2025년 1월 1일 을사년입니다. 뱀의 해죠. 다가오는 2025년에는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마음으로 한동훈 대표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쑥스럽지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